한국에도 로마의 유적이 있습니다. 저 멀리로 콜로세움이 버려져 있습니다. 서해안 태안 앞바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한번 가 보실까요? 여기는 태안 유러피안 리조트인데요. 갯벌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규모의 리조트가 이렇게 13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2011년에 공사가 올 스톱 됐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심지어 철거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지었으면 약 한 7, 80% 이상은 지은 것 같은데 철거하기에도 그동안 쏟아보던 공구리 또 샤시까지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전체 프로젝트는 거의 1,400억 규모에 가깝고요. 2008년 당시에 3부 토건에서 시공을 맡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흔히 보는 시뻘건 글씨로 사업권 승계 불가에다가 각종 철조망 무섭습니다. 가까이 가기 겁이 납니다. 저 안쪽에 누구 한 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데 제가 조용히 사라져 주겠습니다. 사업권 승계 불가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대충 딴 놈은 손대지 마라 이런 뜻인 것 같네요. 근데 이렇게 계속 진행이 안 될 바에는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승계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렇고 저런 문구는 여기서 처음 봅니다. 자, 규모가 어마무시합니다. 거대한 복합 레저 시설인데 이거는 저쪽 아랫동네 북옥 하와이 거기하고 좀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호텔, 워터파크, 공연장도 있고 전통문화체험단지도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우선 성공을 떠나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저는 일단 카페 하나 여는 거나 동네에서 조그마한 분식집 하나 여는 거에도 자신이 없어서도 감히 생각을 못할 것 같은데요. 저래 거대한 자본을 1,000억 단위로 들여서 이렇게 큰 시설에 관광객들을 채울 계획을 했다는 것 자체가 예전 같으면 거의 장군들이나 품을 수 있는 마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성공했으면 거의 역사 속에 저 강감찬 장군 같은 그런 장수가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역시 장군 밑에서 명령을 시킨 대로 하는 신바람이나 하고 하는 그런 포졸 그런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태안 앞바다의 갯벌과 양식장, 가슴이 확 트이는 그런 경치올시다. 근데 동해하고는 모습이 좀 다릅니다. 동해는 바다와 육지 이 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다에 들어가는 순간 바로 수심이 수백 미터로 그냥 꺼집니다. 근데 서해안 이쪽은 바다와 그 중간지대 그리고 육지 이 세 개가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바다도 우악스럽지 않고 친근하고 사람들에게 항상 먹거리와 체험 공간을 제공을 하는 그런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먹고 자고 수영도 하고 또 식구들끼리 숙박도 하고 또 바로 앞바다 서해 바다에서 체험 활동도 하고 조개도 캐고 그런 전략으로 바다에 인접해서 지은 것 같은데 짓는 도중에 돈이 다 떨어져서 부도가 났다고 하네요. 근데 사업이라는 게 처음에 작게 조금 시작해보고 되는 거 봐가면서 조금 시설을 늘려보든가 안 하고 처음부터 이게 너무 크게 하니까 이래 피해도 큽니다. 맛집도 보면 탁자 한 서너 개 있는 집에서 그게 입소문을 타고 계속 잘 돼가지고 천천히 탁자도 한두 개 더 늘리고 이래 쏙닥하게 시설비 안 들이고 사람 줄 세우는 맛 웨이팅이 있는 집이라야 안 될 집도 잘 되거든요. 이런 것도 숙박 예약을 한 달 전에 해야 겨우 숙박 잡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하는데 되는 거 보고 옆에 한 개 더 짓고 그래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처음부터 너무 크게 지으면 이렇게 탈이 날 확률도 높아진다 그래 봅니다. 여기 누군가가 2016년에 인수를 해서 다시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뭐 그 뒤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뭐 끊이질 않았고 2019년에는 세계적인 역병까지 덮쳐가지고 현재는 건설 경기 완전 침체로 인해가 아파트 재건축 이런 것도 안 되는 시대에 태안 바닷가 리조트 뭐 이거 시도를 한다고 해서 뭐 잘 되겠습니까? 인구 소멸 시대에 해외 여행만 가는 이런 조류 속에서 자 지방의 리조트 사업 빛바랜 지 오래됐습니다. 여기를 애초에 계획했던 성모 대표님이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좀 있는데요. 때는 2009년이었고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리만 브라더스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터진 시기인데 이 사업을 시작하고 바로 리먼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러니 첫 사업 때부터 굉장히 뭐 힘들었다고 봐야 하고요. 뭐 인터뷰에 따르면 금융권도 앞으로는 수익성이 큰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리스크는 절대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자금이 강남의 비싼 아파트에 묶여서 일을 못하는 것보다 수익성이 높은 리조트 복합단지 등에 투자하면 크게 망할 일이 없을 거다. 막 그런 내용인데 그때만 해도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게 조금 유효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또 전형적인 토건업자의 사고방식을 이 인터뷰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한 예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대하게 했어야만 했던 이유로는 여기를 공사할 때만 해도 영종도와 송도를 연결하는 인천대교가 없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천대교가 완공이 된다면 인천대교를 통해서 여기 리조트로 올 수 있는 그런 인프라도 고려를 했고 특히 중국인들이겠죠. 외국인들까지 올 수 있는 기대를 했던 것만큼 그것을 다 수용하려고 하니 꿈도 크고 시설도 이렇게 커졌어야만 했을 겁니다. 모양새도 이렇게 보면 이 국제적인 유럽적 감각으로 압도적인 규모와 또 럭셔리한 외관으로 관광객들에게 뭔가 어필할 수 있는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일종의 흔해 빠진 콘도와는 뭐 확실한 차별화를 두겠다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실패할 거라는 생각은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기사에 보시면 2009년 세계적인 불황이 덮치고 있음에도 자신이 있느냐라고 기자가 물어봤는데요. 그 대답에 따르면 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이고 오히려 금리도 내리고 또 회사에 인재도 많고 해가 자신이 있었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크게 버린 것 같습니다. 운도 안 좋았고요. 처음부터 기대와 작정을 너무 심하게 하고 버리는 사업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여기는 현재 주변 아저씨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이게 흉물화되면서 오히려 인근 주민분들이 더 피해를 많이 받았고 건물 자체가 서해안 바다에 딱 인접해 있다 보니까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조수간만의 차이에 따라 건물의 염분기가 가득한 물이 계속 밑에서 찬다고 하네요. 그래서 완공을 설사 한다고 해도 저 건물에는 들어가면 좀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갯벌을 보니까 혹시나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 해루질 하시다가 뭐 해루질에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하다가 이제 날이 어두워지고 하면 갑자기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저 넓은 수백 미터 되는 저 장소에서 육지로 간다는 게 오히려 바다로 더 들어가게 되고 또 물이 차오르는 속도가 걷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도 푹푹 이제 빠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해루질 하실 때는 좀 더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도 강발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